지난 시간에 스케치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3D 모델링 파트 디자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파트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스케치랑 비슷하게 실습 예제를 가지고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누르시면요, 좌측 상단에 스타트 눌러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메카니컬 디자인에서 우리 스케치 처음 들어갔었던 파트 디자인,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여기 뉴 파트에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선택한다라고 스케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뒷부분은 후반에 가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트리가 있었고요, 플랜이 있었고, 컴파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여기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3D 모델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디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디자인이 있었는데, 우선은 오늘부터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 개념부터 쭉 어떻게 응용해 갈 건지까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스케치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육면체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육면체를 먼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파트 디자인에 사용되게 될 툴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할 때는 아무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했는데요. 자, 처음이니까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YZ 평면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 들어가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사각형, 사각형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아주 복잡한 스케치를 계속 했었는데요. 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델링 할 때는 크게 한 번에 스케치를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원 하나 그리고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런 게 대부분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3D 모델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자, 여러분들 툴바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워크벤치라고 되어 있는 툴바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오른쪽 여기 빨간색,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것이 워크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클릭하면 다시 3D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하고 빠져나와서 두께 주고 또 스케치하고 빠져나와서 형상을 만들고 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각하거나 촬영 만들기 하거나 한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큰 형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가고요. 또는 필요한 부분을 계속 붙여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툴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육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툴바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엘리멘트에서 포인트 찍고요. 자, 선도 그리고 스케치할 때 말씀드린 플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스케치를 해줘야 되는데 스케치할 때 플랜을 때로는 만들어줘야 될 경우가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 스케치 베이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스케치를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스케치에 두께를 주고 스케치를 가지고 포켓을 하고요. 다음에 스케치를 가지고 회전하는 형상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베이스는 스케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툴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드레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케치에서 있는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케치에서 했던 코너를 여기서는 이제 필렛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D에서 사용되는 걸 코너, 3D에서는 엣지 필렛, 그리고 챔퍼 같은 것들이 뒤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미러,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같은 정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스케치하면서 등 간격으로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할 때 스케치에서 하기보다는 3D에서 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 자,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패턴, 서큘러 패턴, 유저 패턴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응용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또는 날리지 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패드 그리고 포켓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여기 스케치 베이스드에 보시면 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자, 패드를 단순히 두께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패드 기능에 한 1-20%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패드에도 세부 속성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예제를 해가면서 하나씩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퍼스트 리밋에서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이 총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디멘전, 넥스트, 라스트, 플랜, 서페이스에서 5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디멘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주겠다는 겁니다. 20만큼 두께를 주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00이 되는 육면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랭스에 20이 아니라 100.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파일 서페이스 되는데요. 셀렉션 됐습니다. 여기다가 뭘 선택하느냐? 방금 스케치했던 이 사각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선택을 하실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스케치되어 있는 이 스케치 라인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리 있죠. 트리 여기 파트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스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스케치 1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치를 선택하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라인들도 같이 선택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육면체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측 방향으로 두께가 만들어졌는데요. 우측 방향으로 육면체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리버스 디렉션. 얘를 클릭하면 반대로 이렇게 패드가 되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이 화살표가 두께를 만들어주는 방향입니다. 두께를 만드는 방향인데 플러스 방향이에요. 두께를 만드는 플러스 방향.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도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인지들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두께를 주고 싶을 때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랭스에다가 마이너스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께를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힘들게 마이너스를 일은 없겠지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화살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육면체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사각형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가 뜰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육면체가 안 되고 에러가 뜨는지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케치에 들어가서요. 스케치 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라인이 겹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다 보니
자, 이렇게 두 끝점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스케치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열려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상태로 패드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경고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영어가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자, 간단하게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오픈 프로파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디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패드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열려 있으면 패드를 못 해주느냐? 해줄 수도 있습니다. 후반에 가면, 자, 뒤에 가서, 자, 여기 두께를 가지고 패드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그때는 해줄 수 있지만, 자, 지금 원하는 그런 육면체를 만들기에는, 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 여기가 열려 있으면, 자, 패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지금처럼 확실하게 사이즈가 크게 되면 제대로 보이겠지만 작게 되면 잘 보이지 않거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각 꼭지점의 컬러를 보면, 자, 여기는 흰색이고요. 자, 여기는 끝점이 검정색입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라인이 있는데요. 라인의 양 끝점은 원래는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인데 라인 두 개가, 검정색 라인 두 개가 만나면, 자, 흰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라인, 검은 포인트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흰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드를 하실 때는 검은 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픈되어 있으면 두께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검은 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안 만나지만 이렇게 교차를 해서, 자, 길어졌어요. 자,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길어졌을 때도, 자, 똑같이 패드를 하면 방금 나왔던 그 에러 메시지랑 똑같이 뜹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끝부분이 검은 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점이 있으면 패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스케치 하실 때, 자,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스케치해서, 자, 이 두 점을, 자, 일치시켜 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라인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스케치에서는 우리 스케치할 때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라인이 하나가 있는지 두 개 있는지 세 개 있는지를 그냥은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 커서를 올려서 방향키 눌러보면 선의 종류, 개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스케치 나와서 다시 패드를 하려고 봤더니, 자, 방금 나왔던 에러 메시지랑 또 비슷한 경고 메시지가 또 활성화 됐어요. 자, 그래서 또 뭔가 해서 봤더니, 자, 여기도 어디? 여기 흰 점인데요. 여기는 또 검은 점입니다. 검은 점.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인 두 개가 만나면 흰 점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선을 하나 더 그리다 보니까 라인이 하나 더 왔어요. 어떤 라인이? 검은 점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 하나 더 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흰 점하고 검은 점이 붙으면 얘가 다시 검은 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개 이상이 교차가 되면 하나 있을 때도 검은 점, 자, 두 개가 있으면 흰 점, 세 개부터는 무조건 검은 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꼭지점 없는 다각형 원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원은 패드를 하더라도, 자, 하나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패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원을 똑같이 하나 더 이렇게 겹쳤어요. 겹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원은 꼭지점이 없다 보니까 검은 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패드를 하게 되면, 패드가 또 안 되면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보시면
자, sketch is self intersecting이라고 에러 메시지 뜨는데요. 자, self intersecting이라고 뜨면 나중에 뭐 포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 상관없고요. self intersecting이라고 뜨면 어디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검은 점이 있거나 이렇게 셀프 인터셉팅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어디 선이 하나 겹쳐 있구나. 그렇죠? 꼭 하나가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이 겹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스케치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케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이드 같은 거 필요 없는 가이드는 무조건 지우시고요. 구속 걸리게 하시고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3D 할 때 제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특히 오토캐드나 다른 프로그램 쓰셨던 분들 가이드를 여러 개 그리거나 라인이 겹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겠지만 카트에서는 그 라인이 겹쳐져 있는 라인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계속 에러 메시지 뜨면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나의 선만 이용해서 완전 구속, 초록색 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6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케치 하실 때 단축키도 계속 사용을 하시고요. 자, 3D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단축키 또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100 하고요. 100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한쪽 방향으로 100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쪽에도 100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100, 우측으로 100만큼의 두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아까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던 바로 위에 보시면 미러드라고 되어 있어요. 미러드 익스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얘를 미러를 해주는 겁니다. 미러. 그래서 원래 형상을 자, 그대로 어디 이 스케치 면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주는 겁니다. 미러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퍼스트 리밋 있고요. 자, 여기 아래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클릭해 봤더니 세컨 리밋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우측에도 어떤 자, 설정이 활성화되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방금 우측이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해서 자, 우측 따로 좌측 따로가 아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블럭으로 얘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블럭별로 다 다른 설정들이에요. 같은 설정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측에 있다고 해서 우측에 있는 전체를 같이 하거나 좌측을 전체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퍼스트 리밋이 있고요. 세컨드 리밋이 있는데 자, 퍼스트 리밋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이. 그리고 제가 화살표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세컨드 리밋은 뭐냐면 세컨드 리밋은 화살표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화살표 반대 방향이. 자,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좌측으로 100, 우측으로 100만큼 두께를 주고 싶으면 자, 여기 랭스 세컨드 리밋에다가 랭스 100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같은 두께를 줄 때 미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미러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퍼스트랑 세컨드 리밋에다가 같은 값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값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세컨에다가 50, 50 이렇게 하게 되면 좌측으로는 100, 우측으로는 50.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리버스 하게 되면 리버스 디렉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측으로 100, 좌측으로 50. 자,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화살표가 우선은 스케치의 노멀 방향으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무조건 패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선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또 후반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요. 자, 여기 세컨드 리밋에다가 자, 그러니까 랭스가 지금 플러스 50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
아까 퍼스트 리밋만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값 주면 반대로 패드가 됐는데, 자, 퍼스트 리밋 좌측으로 100, 그리고 세컨 리밋 우측으로 5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컨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50만큼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퍼스트 리밋. 자, 화살표 방향으로 100만큼 패드를 하는데, 여기 세컨 리밋 돼 있죠? 자, 마이너스 50이잖아요. 마이너스 어느 방향이죠? 왼쪽으로 50만큼을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 떨어진 곳에서 100만큼 패드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만큼 패드하는데 50만큼 마이너스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굳이 여기에 다른 스케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들을 패드를 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패드를 하실 때, 자, 이런 부가적인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100, 자, 반대쪽으로는 0. 다시 이렇게 패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패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드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여기 포켓. 자, 포켓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위쪽에다가 윗면에다가 자, 지름 50짜리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정 가운데에. 자, 그럼 어떻게 스케치하면 될까요? 전에 했던 것처럼 자,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요. 자, 면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갑자기 90도 또는 180도만큼 회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나는 스케치를 하고 싶은데, 자, 막상 스케치 들어가면 자, 이렇게 90도가 회전이 되거나 180도 또는 뒷면이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회전을 하느냐? 회전하냐면, 자, 지금 여기 콤파스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이, 자, 여기서 보면 아래쪽이 플러스 X 방향이고요. 자, 우측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을 선택하고 내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 자, 우측이 플러스 자, 상하가 위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게 얘가 스케치가 자동으로 회전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90도만큼 회전이 돼서 이쪽 면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 할 때야 회전이 되더라도 크게 복잡한 게 없는데, 자, 스케치가 좀 길어지거나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스케치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스케치 말고요. 자, 스케치 밑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포지션드 스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지션드 스케치. 자, 말 그대로 스케치하게 될 면을 제가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포지션드 스케치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또 스케치 설정하기 위한 창이 하나 뜨죠. 자, 그럼 우선 스케치 포지셔닝 해서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레퍼런스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스케치 할 건지 그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오리진,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아래쪽으로 H, 우측으로 V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 들어가 보면 자, 기준 좌표계가 있다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위쪽으로 V, 자, 우측으로 H, 가운데 원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자, 우측으로 V, 아래쪽으로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얘를 90도만큼만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 자,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여기 어디 회전하는 그 각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버스에서 H를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이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으로 돼 있으면 위쪽으로,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반대로 왼쪽이면 오른쪽, 아래쪽이면 자,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럼 이 V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서로 위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을 눌러서 서로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항상 가로축, 가로축.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자, 가로축이 H가 되게 하고요. 그다음 세로축이 V가 되게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세로축이 V고 가로축이 세로축이 H고 가로축이 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두 개 자리를 바꾸고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H, V에서 서로 자리가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H는 자기 자리가 맞으니까 V만 리버스. 자, V만 리버스하면 V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OK 하면 이 상태 그대로 그 화면에서 스케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축키 하시는 것처럼 자, 이것도 처음 몇 번이 힘들지 서너 번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시면 회전돼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스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방향 HV 방향을 잘 세팅을 해서 스케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지름 50짜리 원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지름 50, 반지름 25. 자, 그러면 정 가운데 있으려면 자, 이 원의 중심이 H랑 50, V랑 5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점이랑 H랑 거리가 50. 자, 그 다음에 V랑 이 원점이랑 거리가 50.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HV랑 해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이 바깥에 보면 이런 모서리들 있죠. 자, 모서리랑도 이렇게 치수 구속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HV가 아니라 자, 어떤 모서리나 스케치를 기준을 잡고 자, 구속을 걸어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50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자, 그럼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우선 패드를 해볼까요? 자, 패드를 하면 앞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기둥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처음에 그 얘기 있었죠. 자, 얘를 패드를 할 것이 아니라 자, 포켓을 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 했는데 실수로 패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 여기 틀에서 보면 자, 패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드 2. 자, 여기서 패드 선택하고요. 델키 누르면 자, 메시지가 안 뜨는데요. 여기도 아래쪽에 보니까 어그리게이티드 되어 있고요. 딜리트 어그리게이티드 엘리멘트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패드를 할 때 사용됐던 요소 여기서는 스케치 4가 되겠죠. 이 스케치도 같이 지울래 말래 그겁니다. 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같이 지워지는 거고요. 자, 스케치는 남겨놓고 패드만 지울 거면 자, 얘를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원을 가지고 포켓을 해야 되니까 자, 굳이 지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패드만 오케이 하면 지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포켓을 해볼까요? 포켓. 자, 포켓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패드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자, 두께 주는 거랑 자, 그 스케치 이용해서 잘라가는 거랑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퍼스트, 세컨에서 양쪽 방향으로도 포켓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 여기도 디멘전부터 볼게요. 자, 100mm만큼 포켓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케치 선택을 하고요. 자, 미리 보기 하면 자,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패드처럼 똑같이 이렇게 포켓을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 돌려보면 자, 높이 100만큼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보니까 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화살표가 어떤 용도냐? 일단은 여기 리버스 디렉션 하면 자, 반대 방향 패드랑 똑같이 어느 방향으로 패드가 될 건지를 포켓이 될 건지를 선택하는 화살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옆에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화살표는 뭐냐? 지금 원을 그렸는데 원 안쪽을
포켓을 할 건지 원 바깥쪽도 잘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리버스 사이드예요. 사이드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리버스 사이드를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원 안쪽에서 포켓이 됐는데 리버스 사이드 하게 되면 반대로 자, 기둥이 남고 바깥쪽이 잘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원을 그렸을 때는 자, 그 포켓을 할 때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잘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100이 아니라 50, 50 이렇게 하게 되면 50만큼만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잘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포켓 개념, 잘라가는 개념 나오는 것들은 다 사이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 잘 활용하시면 어느 쪽이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파트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어떻게 시작하고 스케치에서 어떻게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빠져나와서 어떤 식으로 두께랑 포켓을 하는지 기본 패드랑 포켓의 기본 개념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패드 포켓 좀 심도 있는 내용 설명하고요. 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